미국의 그 도박사들이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냉정하잖아요. 네. 승부사들. 네, 네. 바이든 제가- 승. 미국 도박사들의 배팅이 네. 바이든의 65%를 걸었답니다. 아. 그래서 바이든 승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고 네. 대선 모금액 누가 더 많이 모였냐 아. 이거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60더 많이 모였다 그래요. 네. 한 100이면 한 150, 160 이렇게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지 시장에서는 네. 좀 바이든 쪽에 배팅을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에너지원이 100년 만에 이제 유럽은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네네. 바뀌었는데 미국도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많은 성장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석유화학도 뭐 네.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네네. 지금 차화반이라고 하던가 아. 이 자동차, 석유화학, 뭐 반도체 이게 네. 석유화학도 이미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언택으로 좋아지는데 네. 예를 들면 조선 우리가 조선 1등인데 네.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 해운 조선이 네. 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물동량은 살아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배 한 척이 뭐 차 몇백 대보다 더 공해를 많이 만든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 탄소 제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 그러면 네. 이미 지금 이제 뭐 IMO 이게 국제 해사기구 네. IMO 2020이라고 전 세계의 배를 관장하는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서 네. 이 탄소 이 과도한 이 뭐랄까요 이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그런 배들을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벙커CU처럼 이 황이나 질소가 많이 나오는 네. 배들을 한국에 접안시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아. 이런 규정들이 나오면서 많은 그 항구들이 우리 기회가 오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이게 예. 저공해라는 건 결국 하이테크라는 뜻인데. 그럼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는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네. 우리 전기차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LNG 추진 선박 이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베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베슬라 하면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야, 그죠? 멋진 아. 이 아이디어신데 예. 어쨌든 이제 너무 좋으신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아. 조선업도 그렇고 네, 또 네, 그러다 네. 보면 또 우리 기계산업 아. 뭐 많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아. 로봇도 그렇고 하여튼 네. 환경 새로운 탄소 제로 시대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싹 바뀌어 차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많은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그거를 많이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올해는 차와 반이겠지만 네. 또 몇 년 지나면은 뭐 뭐가 될까요? 하여튼 뭐 이런 네. 식으로 하여튼 이제 그런 또 희망도 저희들이 뭐 아까 좀 미중 무역 전쟁가 너무 네네네. 너무 또 좀 아. 그한 얘기를 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 한반도 정성기가 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래서 미중으로 다 네. 수출을 많이 하면 좋겠죠, 사실. 아, 저는 그 뭐야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 주식에 한 10,000포인트 항상 예. 항상 그 올 때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느끼는 게 역시 센터장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 아니다. 시장은 네. 낙관적인 사람들이 네네네. 이제 좀 이렇게 네. 있지 않나. 아, 네. 버핏 같은 분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많은 그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네. 미국은 항상 성장해 왔다. 세계는 항상 성장해 왔다. 네. 네. 아니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뭐 위기만 얘기하면 한없이 불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는 항상 성장해 온 네. 거죠. 우리는 또 다시 너무 또- 길을 찾을 것이다. 예. 예. 두 분 다 중국을 견제하는 건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형태의 차이, 광고의 차이라서 네.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어느 분이 돼도 그거는 뭐 네. 정도 차이지 차별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두 분 다 코로나 위기에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 네. 이런 측면을 이제 비슷하고요. 큰 틀에서는 예. 누가 되던 예, 크게 그렇죠. 예, 대세 지장 없다. 대신 뭐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을 살리고 뭐 이건 뭐 어느 나라 대통령 우리도 대통령 되시면 뭐 네. 여든 야든 한국을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쵸. 거지 뭐. 저도 그 예전에 투표할 때 공약 예. 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 거의 똑같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당이 두 개가 다 공약이 똑같아서. 요즘은 특히 그래요. 그렇죠. 왜요? 아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네, 있어요? 같이 이번에 하기 때문에 아. 대통령하고 상원을 어디 가서 잡느냐 와, 엄청 그 시나리오에 그거네. 따라서 이 월가에서는 가장 많이 바라는 게 뭐냐면 네. 블루 웨이브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좀 정치에 좀 관심이 없어서 블루 웨이브라고 지금 월가에서 이제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푸른색이라서 뭐 푸른 물결이라서 이제 네. 블루 웨이브가 뭐냐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시고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상원도 요번에 잘 되면은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네. 한마디로 싹쓸이하면 네. 민주당은 큰 정부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정책, 정부가 돈을 국채를 많이 찍어서 돈을 많이 푼다. 네.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네. 돈을 최소한 2조에서 2.5조 달러 이상 풀 재정 정책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좀 빨리 살아나고 시장도 좀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조합별로 그러니까 좀 얘기해 볼 수 그 있거든요. 규모가 좀 더 크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그 뭐 승인 나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거 빨리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180석처럼. 예, 막 약간. 그거죠. 아. 그러니까 누가 네네. 반대를 태클을 못 거는 거죠. 블루웨이브가 네네네. 돼버리면 아, 민주당이 다 돼버리면 네네. 뭐 코로나 재정 지원금 빨리빨리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원에.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또 민주당이 상원을 잡는 경우도 있고 아, 또 그 시나리오가 나오겠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 또 상원을 또 공화당이 잡는 경우도 있고 뭐 네네. 이렇게 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아. 그러니까 일단 블루 웨이브일 때는 무디스에서 이제 전망했을 때 재정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2.4조 달러 정도 규모는 이렇게 집행할 거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좀 올릴 거다. 그래서 임기 중에 연 4% 정도씩 이렇게 성장할 그런 기대. 왜냐하면 이제 올해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복구되려면은 어. 또 이런 것들이 세계 교역, 무역 이런 데도 좀 활성화되고 또 이민 관련 정책도 또 이렇게 성장에 기여를 할 거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나고 네. 이 속도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정상화될 거다. 어. 경제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보다 보니 2021년 주식시장 네. 또 이 강력한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돈도 많이 풀리고 네. 또 기업 이익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도 예상이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려면 국채라는 걸 발행하거든요. 그렇죠. 네. 재정 정책으로 돈을 맞습니다. 풀려면은 국채 발행이 필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돈을 이제 갖고 와서 네네네. 풀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또 돈을 많이 푸니까 경기가 좋아지겠지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가들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계속 손실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아, 또 이거 그레이트 네, 로테이션. 그렇죠. 아 역시 이제 역시 그런 이 경기가 네. 좋아질 때 나타나는 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 게 이제 시장 시각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내년 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월가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블루웨이브 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네네. 리스크 요인은 그래서 이제 법인세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좀 세금 인상을 더 하는 편이고 네네, 그쵸. 뭐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많이 풀고 뭐 이런 편인데 네. 미국도 비슷하죠. 미국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일단은 경기를 살리지만 좀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 인상이 들어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법인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좀 부담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초기에 많이 좀 빨리 강하게 좋아졌다가 또 조정받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예. 거를 이제 파티가 끝나는 신호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아직은 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0%대잖아요, 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내년에도 이제 블루웨이브가 돼갖고 정말 돼서 이렇게 막 좋아지고 돈도 많이 풀어서 또 이제 금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빨라야 정말 내년 연말 정도 아니면 내후년 정도.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2023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네네네. 했고요. 그 전까지는 안 올리겠다는 얘기고. 어. 그리고 이제 아직 0%대이기 때문에 이게 네. 뭐 1%한 1.5. 사실 우리가 금리가 이제
물가랑 네. 비슷해야지 이게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금리랑 금리, 예. 인플레랑 요 사이만큼이 그렇죠, 실질 그렇죠. 금리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가 안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물가는 1.5인데 금리가 뭐 0.5면은 사실은 거죠.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실질 금리는 네네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정상화돼 주면 이제 금리 정책을 작동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네. 그랬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경제가 원래 궤적으로 와야 되니까 네. 그러는데 몇 년 걸리고요. 사실은 물가하고 금리, 성장률 이것에 따라서 네. 금리 정책을 펴는 거죠. 아. 일단은 지금은 무조건 물가 이하로 금리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갖다 쓰니까. 그 돈을 풀기 위해서 네.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로 가져가고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저절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할 때쯤 이제 금리 정책을 다시 쓸 수 있는데 네. 또 그거보다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원래의 궤적이 있죠.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연 한 2%대 성장하고 있었다. 네. 근데 올해 마이너스 4% 됐다.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4% 이렇게 와야지 원래 궤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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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됐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 정책 기반자들이 느낄 정도 수준. 그거는 이제 한 2023년. 물론 이제 네. 또 금리 급등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조정 약간 요인이 생겨요. 네. 이제 혹시 이제 그때랑 뭐 늘 경기 순환 사이클이 네네.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언제쯤 되냐면 지금 2021년이면 2023년에 우리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고 치면 네. 한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네. 2025년 뭐 이렇게 이렇게 3기 신도시 시작.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뭐 이제 굉장히 4차 산업 막 저기 5G 다 깔리고 이 로봇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GTX 왔다 갔다 예, 하고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 막 나오나 막 이런 네네. 얘기 할 때쯤 되면 이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그렇게 바라고 지금 하는 얘기지만 네. 그런 정도 되면은 그때는 금리를 막 올리겠죠. 막 한 4, 5년 뒤쯤에 네네. 그 이제 경기를 좀 안정시키자 그래갖고 금리를 네. 막 올리고 네. 이제 그때는 정말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네. 금리를 더 올려갖고 이제 하여튼 그런 시기가 와야. 오나요? 아니 와야 저는 하는데. 그 제가 직장 생활을 2008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가 좋다고 한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로 금리 시대만 계셨네요. 네, 그래서 전 금리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제로 금리 근데 옛날에 막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막 금리가 뭐 5%도 가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기준금리가 15%. 4%고 막 이랬다고. 15% 금리 시대에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예.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에 이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그렇습니다. 채권 쪽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 정부에서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뭐 많이 파니까 가격이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예. 경기를 살리고 이제 채권은 많이 국채를 찍으니까 금리는 또 이제, 이제 올라가서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네네네. 주식 시장이 좀 좋다. 이게 이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는데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됐다. 네. 무디스에서는 이 확률도 40%를 봤어요. 되게 높네요. 예, 미국 사람들이 예. 이번 여러 가지 뭐 아무래도 코로나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들이 많고요. 미국 지금 코로나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하루에 만약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상원은 공화당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무디스는 40% 확률로 봤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은 2조 달러가 아니고 1조 달러대로 툭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은 원래 큰 정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네.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정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막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합의가 안 된 게 네. 공화당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도 1조 달러라든지 1.5조 달러라는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상 뭐 이렇게 유례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지 다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역시 상승 국면으로 내년에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11월 3일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뭐 12월 14일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11월 3일은 되고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2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 이제 시장에서 할 정도로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장 투표가 있고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부재자 투표죠. 우편 투표가 있는데 네. 미국이 워낙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투표 예상 인원의 60% 가까이가 이 우편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근데 거기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라는 성향 조사가 나와 있어요. 아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TV에도 보면 이 현장 그 유세도 막 공화당이 엄청 세게 하잖아요. 다 마스크 안 끼고. 네. 근데 이제 현장 투표는 또 공화당들이 세지 않겠나. 그렇지. 그 예. 트럼프는 뭐 다 이거 코로나 걸렸다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이제 또 지지자들. 예, 제가 뭐 현장 투표.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그냥 지금 시장 전망은 현장 투표 11월 3일 투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다. 11월 3일 개표 방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거든요.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약간 중간 지대. 이 청도. 우리는 말하면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 우리도 딱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도 스윙 스테이트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주에서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런 주의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11월 3일. 그런데 네. 부재자 투표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며칠 걸리거든요. 네. 이 주별로 나오는 날짜가 달라서 그게 다 나오고 나면 바이든 후보가 실질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현지 이 분위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혼란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혹시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공화당 뭐 지지자들이 막 민주당 유세장 막 이렇게 약간 에워싸고 막 약간 굉장히 지금 대립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제가 미국 선거를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이번 미국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것 같아요. 경제적 이해. 그래서 더 막 격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후보는 그린 에너지 네. 확실하거든요. 탄소 제로 네, 사회를 네. 만들겠다. 2030, 네, 네. 2050년 말에 그래서 확실하게 그린 에너지로 가는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에너지, 오일 산업, 쉐일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이 지지하는 기반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해 그래서 충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이게 정말 격렬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이제 걱정은 좀 있어요. 그분들은 산업 자체의 존폐가 길게 보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나스닥이네.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이 뭐 그린 뭐죠 뉴딜 막 이런 거가 이제 환경 규제를 하는 게 예. 그리고 신재생이나 뭐 이런 예, 그린 에너지 예, 가는 예, 게 예. 중국을 압박하는 한 수단이 되겠구나. 미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그래서 네. 중국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 100년 전에 50년 전에 이렇게 환경을 더럽혀 놓고 네. 우리가 성장하려는데 네. 무슨 이제 와서 우리를 규제하냐. 너네들이 다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네. 공업화 되면서 그렇죠. 뭐 이런 또 그래서 이제 막 그 무슨 여러 가지 파리 뭐 조약 뭐 이런 거 나올 때 네. 이 이머징은 조금 천천히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파리 조약 이런 거를 네.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이런 게 좀 무색해져 버린 건데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제 다시 확 이쪽으로 가겠죠. 질서 속의 압박이네요. 약간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그 예. 기후 협약이나 이런 걸 맞습니다. 통해서 예. 뭐 너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제재가 있을 거다 이런 거를 미리 다 그럼요. 정해놓고 그럼요. 룰에 예. 의해서 하는 거고. 예, 연도별로.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한 거야? 막 이렇게 트위터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그래갖고 우리 이제 탈퇴할래 뭐 예. WHO도 탈퇴 뭐.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예. 이 텍사스라든지 뭐 전통적인 중남부 보잉 뭐 이런 그렇죠. 군수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었는데 특히 지금은 이제 에너지원이 완전히 바뀌는 100년 만에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쪽이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 좀 첨예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데 이제 시장은 뭘 부담스러워하냐면 그래서 그런 혼란기가 되는 거에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장이 조정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우리가 시나리오 중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마지막 시나리오가 뭐냐면 네. 한 달 내내 한 달 이상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언제 그랬냐면 엘고어하고 이제 부시 대선 당시가 엘고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네. 대선 불복을 한 거예요. 결과를. 뭐 지금 같이 여러 가지 뭐 어느 주에서 이게 네네네. 아직 뭐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갖고 재검표하고 또 막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인정. 그래서 끝나버린 건데 그게 한 달 이렇게 가면서 나스닥이 그 당시에 12% 빠진 거예요. 이제 그런 혼란이 또 생길까봐 이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왜냐하면 예를 가정이에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뭐 약간 그런 멘트도 하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긴 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는 더 이상 우편 투표 하여튼 뭐 약간 이렇게 애매한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첨예하게 막 워낙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혼동이 있을까봐 지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이거든요. 불확실성.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1월 장에 대해서 미리 좀 관망 심리가 큰 거죠. 네. 이게 좀 팔아놓고 보자. 살 사람은 좀 지나가고 사자. 네.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채권을 안 산답니다. 채권도.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죠. 일단은 총알 가지고 네, 좀 보자. 네, 그리고 뭐 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막 혼동스러우면. 네. 그래서 11월 상반기 지금 11월 이제 초인데요. 11월 한 중순 15일까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매도 클라이막스라 그러는데 네. 최악의 상황이 이게 이제 불투명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을 생각하면은 기회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는 시나리오죠. 네 트럼프 대통령, 예, 그 다음에 공화당.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이제 블루 웨이브처럼 공화당이 반대로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하원만 민주당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률은 조금 낮아진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양 규모는 좀 작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쉽게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네, 속도는 좀 빨라지고 예. 또 상대적으로는 조금 좋은 건 뭐냐면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좀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정책은 네. 이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지난 4년 전에도 법인세를 네. 내려버렸기 때문에 네네네네. 본인이 내린 걸 본인이 올릴 가능성보다는 그렇죠. 이제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뭐 좋은 시장- 주식을 예, 시장을 예, 살펴봤으면 예, 좋은 예. 주식을 고르는 방법도 예, 또 예. 배워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뭐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 얘기도 하고 뭐 다음 주 뭐 이렇게 다음 달 네네. 이슈 얘기하지만 네네. 사실 시장을 이렇게 맞추기는 굉장히 아, 어렵고 네. 말씀드리려는데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예. 이게 얼추 맞는다. 아, 근데 왜냐면 이거 뭐지 연말로 갈수록 이거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가 네, 네. 내년에 되면 기저효과로 다시 살아나고 이런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 12월 되면은 대주주 그거 과세 이슈가 되면서 그 시장 방향성에 좀 영향을 줄 거고. 또 지금 좀 그러잖아요. 좋게 말씀해 주셔갖고 세력 아니세요, 세력? 뭐 저희는 너무 이 노출이 돼 있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도 참 저 그 전에 우리 네. 참 홍보 하나 해도 돼요. 네 돼요. 예. 그 연말에 애널리스트하고 네. 그 직문 직답 온라인으로 100명씩만 딱 해서 네. URL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다 실시간으로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전 질문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 방송국을 차리시는. 이거 이벤트 연말 이벤트 네네.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 네네. 저희들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사관의 마음으로 뭘 해드리자 해갖고 네. 1년에 한 번만 네. 원 없이 한번 그 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라 그래갖고 네.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하나TV 오셔갖고 꼭 이벤트 참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갖고.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여기 예. 와서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기업 예, 이익 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시장보다는 이익에 예, 주목해야 예.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닝 시즌 하면 네. 모든 게 바뀌잖아요. 네. 어닝 시즌에 기업 이익 잘 나오면 다 필요 없어요. 주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닝 시즌에 기업이 떨어지잖아요. 네. 다 필요 없어. 다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쌓여서 순자산이 되고 뭐 다 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고 네.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래서 매출을 일으킨다. 우리가 아주 조그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매상을 다 올리고 네. 그다음에 가게세 내고 종업원 임금 주고 재료비 내고 전기세 내고 뭐 이거 다 내고 남은 게 영업이익이죠. 그게 영업이익. 그러니까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뭘 하든 원가가 다 치르고 이제 주인이 가져가는 거. 네.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인데 순이익은 그럼 순이익은 뭐냐? 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채권자들 은행에서 이자 내. 그 이자 영업하고 상관없죠. 이자는 재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그래서 네. 이자 내야 되는 거. 네. 네. 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그건 이제 이자를 받거나 주거나 해야 되죠. 세금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게 경상이익이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익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 법인세. 아까 저 트럼프는 내려라, 뭐 바이든은 올려라. 그 네. 법인세. 모든 법인은 세금을 또 개인도 네. 마찬가지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나면 네. 완전히 이제 그 완전히 사장님 돈이죠. 그러니까 네. 주주 돈이죠. 주주 돈. 이익잉여금. 예, 이익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당기 순이익은 거의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 중에서 배당을 주고 아니면 회사에 유보하고.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갖고 있어도 북으로 쌓이니까 주주목이고 네. 배당을 줘도 주주가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당기 순이익은 다 주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목 다 뗀 거니까 예, 이미. 채권자목, 뭐 근로자목, 네. 무슨 재료비, 무슨 국가에 줄 세금 다 띈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더 달라 그럴 사람 없어요. 네. 그게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은 순전히 영업으로만 벌어들인 이익. 네. 그러니까 이 영업이 진짜 돈이 되는 영업이냐. 네네. 그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어떤 데는 영업은 적자인데 네. 금융 수익이 많은 회사도 있어요. 예. 지분법 이익이 많은 회사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데는 조금 달리 보죠. 왜냐하면 영업 적자면 계속 적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래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주주들한테 가져오는 네네. 순이익. 그 여기서 PER에서 다루는 거는 순이익. 왜냐하면 주주 몫이니까. 네. 예, 주가니까. 그 PER이라고 하는 건 주가하고 이익의 비율은 네. 원금의 회수 기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이 5배다. 네. 그러면은 이익이 1,000원 나는데 네. 5배니까 주가가 5,000원인 거죠. 그죠? 네. 5,000원 나누기 1,000원 하면 5배. 그죠? 네. 그래서 PER이 5배라는 거는 이익은 1,000원 나는데 주가는 5,000원인 거예요.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을 가정해도 5년 동안만 이 회사가 안 망하고 네. 1,000원씩 5년 벌면 5,000원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주가가 5,000원이면 그만큼은 이제 본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동안만 안 망하면 원금 회수된다. 어. 그래서 PER이 3이다 그러면 네. 3년이면 원금 회수된다. 네. PER이 5다 그러면 5년이면 원금 회수된다. 네. PER이 10이다 그러면 10년이면 원금 회수된다. 동종 업종의 이익도 똑같고 성장률도 예. 똑같으면 PER 낮은 게 더 당연히 좋다. 네. 당연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평균 PER이 한 10배 정도 전후죠. 예. 미국은 한 20배 정도 되고요. 미국이 이제 많이 이제 성장성 네네. 이제 PER이 높다는 건 이제 반대로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또 높을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는 좀 약간 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한국은 어쨌든 10배 정도인데 남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같은 산업인데 네. 같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얘는 10배인데 나는 5배야. 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조건들이 비슷해야죠. 네, 뭐 네, 재무 구조라든지 네. 뭐 영업 규모라든지 뭐 비슷할 때 PER 약간 상대평가네요. 상대평가입니다. 아. 역시. 예, 상대평가. 왜냐하면 비교 정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PER이 낮은데 이 영업이 불안하면 네.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좀 투자하기 불안한 거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막 리만 사태 나고 막 이 글로벌 위기가 막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머징 국가에 가면은 네. PER이 막 1.5배. 1년 반이면 원금 회수. 예. 이론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근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뭐가 불안해서 못 투자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투자 상품 이런 데서 투자할 수 있는데 못 하냐면 환 리스크 때문에. 이머징은 또 그렇게
경제 네. 위기 때는 환이 굉장히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이머징을 팔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익이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익이 꾸준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머징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면은 PR이 이렇게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뭐 버핏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또 그러겠는데 저 가치주가 이제 돌아올 수 있다. 네. 가치주의 귀환 얘기도 했지만 네네. 가치주들이 보면은 지금 은행주든 뭐 철강주든 뭐 아까 차화 반 얘기했지만 네네네. 이제 이런 주식들 중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 PR이 좀 낮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건설주도 그렇고. 하여튼 네. 이제 이런 주식들이 약간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PR이 3배 안 되는 아.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좀 올라와서 그렇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네. 저 PR을 볼 때 두 가지. 네. 하나는 꾸준할 수 있는 이익이냐, 영업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이익이냐, 농심라면 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롯데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애플 휴대폰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한 거냐, 이게 크게 네. 변동이 없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의 PER 밴드가 있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 회사의 이익을 반영해서 네. PER이 20배 간 적도 있고 PER이 어떨 때는 5배 간 적도 있어요. 예. 그러면 기왕이면 이 회사를 살라 그러면은 PER이 낮을 때. 어. 왜냐하면 그 PER 성장성을 반영해서 그 네. PER 밴드 안에서 주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들은 네. 저포에 오지 않습니다. 아. 카카오, 네이버는 절대 저포에 오지 않아요. 네. 아마존이 지금 PER이 조금 떨어져서 한 7, 80배 될 걸요. 아.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거기는 좀 지난번에도 네네. 다른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거기는 이제 성장 1등주고요. 네.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저포죠. 그래서 그거 이제 종목들이 조금 싸게 사야 된다. 예. 그거 저기 뭐야 리포트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선을 기타 줄처럼 이렇게 쭉쭉쭉 해놓고 예, 이렇게 예. 쭉쭉쭉 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신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거 뭐 제일 밑에도 밑에가. 왔다가 이거 위에도 갔다가 막 주가를 보면은 그게 뭔 이제 소린가 했더니 PER 맨 밑에 5배, 네. 뭐 중간에 10배, 네네. 15배, 네. 뭐 20배 뭐 이렇게 네. 해갖고 PER 밴드라고 이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PER이 이렇게 움직인다. 아래 밴드에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어. 이 기업은 이 산업은 이제 산업의 특성상 PER이 뭐 8배에서 뭐 15배 사이에서 보통 움직이더라. 네, 네, 네.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또 뭐 PBR이 뭐 0.7에서 0.5에서 뭐 0.7에서 뭐 1.5 사이 움직인다. 뭐 이런 이제 많이 그려놓죠. 그 밴드에서 봤을 때 좀 싼 구간일 때 예. 그러면 싼 구간일 때 사서 비싼 구간일 때 팔면 되겠네요. 그러게 이제 저희들 예.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해서 음. 목표 주가가 그래서 뭐 PER이 요 정도가 이제 저희 목표 주가고 네. 그때가 적정 주가다 뭐 이렇게 목표 주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죠. 네. 그러면 대표적인 저퍼 예. 주식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또 이제 저희 시장에서 네. 가장 저 PER 주식들을 이제 골라봤어요. 골라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전 상장 종목을 다 해보니까 네. PER이 1.5배 막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네.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약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중국 기업들이 좋은 기업도 많이 있으나 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요. 네네네. 우리 거래소에. 근데 저희들이 실사가 불가능하죠. 네. 중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거 생각나요. 예, 그 뭐 사고가 하여튼 좀 있었잖아요. 사고가 좀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은 다 뺐어요. 아. 물론 예시입니다. 이것도 뭐 추천은 아니고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네. 5개를 이제 저 PR 순을 골랐는데 실제로 KG ET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PER이 1.5예요. 작년 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안정적인 이익 기준으로만 저희들이 골랐고요. 네. 그렇게 보니까 한 3배 정도까지 나오더라. 5개 정도. 가장 이익이 많이 나게 된 거는 동부제철, 그러니까 DB제철을 인수하면서 그게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제 이익이 연결 이익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 사업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뭐 그 코로나 사태 등등 해서 여러 폐기물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본업도 좋고 또 이제
이 지분법 이익도 좋고 해서 네. 이익 대비로는 저 PER이다. 그리고 이 이익이 아주 유례적인 게 아니고 네. 좀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서 네. 좀 싸지 않나. 두 번째는 이제 시간관계상 네.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한신공영. 한신공영. 예, 많이 한신공영은 들어봤는데. 예, 우리가 저 뭘로 유명하냐면 예. 반포 한신아파트. 한신아파트. 예, 개포 그죠? 한신아파트. 예. 우리나라에서 뭐 상당히 유명한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왔던 네. 회사고요. 뭐 어쨌든 한 번 중간에 80년대 한 번 또 망했었어. 아니 90년대 IMF 때 한 번 망했고요. 다시 이제 다른 대주주한테 지금 넘어간 지 20년 넘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잘 영업을 잘해가고 있고 20년 넘게 작년 PER로 2.1배, 2배 정도, 2배. 2배. 예, 올해 PER로 지금 상반기 곱하기 2하면 네. 1.9배. 와. 그러니까 2배 조금 안 되든지 하여튼 이 정도 돼서 이익도 더 좋아졌다는 거네요. 예, 상반기에 이익이 더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은 아파트 건설하는 주택 사업 네. 건설 업체인데 네. 아까 얘기하신 3기 신도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미래. 네. 아.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아파트를 잘하니까 이게 뭐 지금도 PER이 2배인데 이러다가 3기 신도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실한 얘기를 안 해요. 하여튼 이제 너무 근데 뭔 미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PER이 2배잖아요. 2배. 아, 2배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막 지금 당장 돈 벌 일이 쌓여 있으면 PER이 2배. 아, 그쵸, 아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냥 네. 안정적인 회사들이라고 아, 네. 이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은 KG 케미칼. 이것도 KG 그룹이 약간 그룹이 너무 이제 많은 M&A를 해서 약간 싸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KG 케미칼은 이제 원래는 비료 회사예요. 비료 회사인데 KG 그룹이라고 이제 옛날에 경기화학 뭐 네, 그 네. 회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커지고 이런 그룹인데요. 네. 지금 KG 이니시스라고 모바일 결제, KG 모빌리언스라고 또 인터넷 모바일 결제하고 KG 이니시스는 그냥 인터넷 결제죠. 어쨌든 그런 결제하는 자회사가 지금 올해 뭐 이익이 1,000억 이렇게 예상될 정도. 하여튼 뭐 이익 자체도 안정적이고요. 그거 엄청 좋은 회사네요, 이 케미칼은. 여기 나온 회사들이 그렇게 나쁜 회사들은 아니에요. 아. 비교적 그냥 우리가 그럭저럭 하는 회사인데 네. 그렇다고 막 1등 기업은 아니고 이제 중소형인데 좀 소외돼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 그 LG 화학의 예. 그거 물적 분할을 해서 분리해서, 자회사로 들어가는 예. 게 LG 주가에 좋지 않겠구나. 여기 자회사가 이니시스인데. 역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KG 이니시스를 사지 KG 케미칼을 왜 그러니까요. 사냐. 저 LG화학 전기차 저 2차 전지 회사 그 회사를 사야지. LG화학을 통해서 왜 사면 좋은데 시장의 심리가 참 그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그래서 이제 소외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KG 케미칼, 소외의 증거다. KG ETS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때 그 이 두 네네. 회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익이 나고 모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외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고 네. 이제 그 다음 회사는 이 만성적인 저평가의 대표 중에 하나인 아, 은행주. 은행주. 은행주 중에서 제일 PER 싼 거. 네. 저퍼주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JB 금융지주입니다. 아, JB. 예, JB. 이 JB는 이제 전북이었는데 네. 이 지금 광주은행까지 인수해 갖고 이제 이 아. 호남 지역 전체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 네, 금융 네. 회사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3,400억. 아. 그래서 3.0인데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880억. 네. 그래서 이 PER이 3에서 더 떨어졌어요. 2.7. 경기도 정상화되면 더 좋아지겠죠. 이제 배당도 지금 예 맞습니다. 네. 한 6, 7%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지금 은행주들이 뭐 대부분 다 이제 PER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여기는 특히 더 이제 싸져 있다. 좋네요. 네, 이런 주식도 버티기죠, 버티기. 요즘에 자기 본인이 좀 좋아할 만한 산업으로 해서 좀 안전한 걸로 버티기 하면 사실은 PER이 3배라는 거는 3년 뒤면은 네. 북이 그만큼 한 번 더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가총액만큼. 네. 그러니까 뭐 뚝뚝 북밸류가 PBR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 저평가가 네. 이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아. 뭐라고도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은행이 좀 성장의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극단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제가 그렇다고 뭐 또 너무 은행주를 네네네. 추천한 건 아닌데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우리가 아이파크 뭐 예. 대한민국의 1등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고 브랜드의 아파트 네. 회사. 아까 한신공용은 사실은 자체 사업이 좀 약해요. 음. 근데 그거에 비하면 현대산업개발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자체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하죠. 뭐 아이파크. 아이파크. 그런 회사들 중에 왜 이렇게 뚝 떨어졌냐 PER이 지금 3배인데 왜 떨어졌냐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아 맞다. 영업은 아무런 변화가 크지 않은데 네. 이 회사도 뭐 계속 뭐 나중에 좀 꾸준하고 그다음에 뭐 삼기신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뭐 몇 등 하는 이제 네네네 그렇죠. 그 브랜드가 강한 네.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음. 이제 아시아나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뚝 아시아나 안 한다 그래서 결론을 네.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이 끝났죠. 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약금 얘기예요. 뭐. 2천억 예. 2천억을 3분기에 손실 처리했어요. 계약금.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미 반영을 다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이게 당장 주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다 시장에서 사라질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 주가는 정상적인 이익이 계속된다고 하면 좀 기회가 언젠가는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번 다섯 종목을 여기는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평가 가격이 낮은 이유가 확실하네요. 예, 그렇죠. 그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됐나요? 아시잖아요. 네. 그거는 아직은 좀 네. 조금 코로나 상황도 좀 그렇고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퍼 주식들까지 예. 한번 리스트업해서 이슈부터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